이 비즈니스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철학은 바로 이 양면에 대한 것입니다. 즉, 비즈니스 측면이 있고 사람 측면이 있죠. 메시지가 있고 한편으로는 메신저, 즉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죠. 메신저는 여러분이고 메시지는 제품이나 기회, 트레이닝이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메신저죠. 그래서 저희가 자기 개발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여러분이 더 나은 메신저가 되도록 행복 만들기에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메시지 측면에서는 모든 것을 제3자로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회사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 측면이 있습니다. 제품을 공개, 소개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 매거진이 있어요. 리플렉트 유어 유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이 목적에 아주 적합한 CBS 리뷰도 갖추었습니다. 또한 뉴 뷰티풀 유가 있고 프로덕트 프로스펙팅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제품을 소개하거나 기회를 부여합니다. 나우콘 시스템이 있고 비디오가 있고 매거진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 모두 제3자인데요. 여러분 전부가 제3자 도구를 활용하는 걸로 압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지겨우시겠지만 새 베이비 브랜드 파트너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3자를 활용하려면 이 위에 표시한 파워 마커들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제 삶에서 제가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해내고 성공했는지에 대해 책을 쓰게 된 경위를 물어보신다면 그 이유는 제가 제3자 도구를 정말 잘 활용했고 훌륭한 메신저들을 키워서 자기 개발, 행복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제3자 도구를 사용할까요? 왜냐하면 제3자 도구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어도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층적으로 작동하고 원거리에서도 작동하며 초보부터 경험 많은 세일즈맨까지 모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주 긴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됩니다. 저한테 사람들이 늘 와서 제프,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전쟁에서는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내가 성공하려면 제프가 항상 나를 밀어줘야 돼 라든지 내가 성공하려면 제프가 아는 걸 나도 알아야 돼 라고 말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마다 저는 이들이 스스로에게 나도 당신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 라고 반복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이 하는 것처럼 할 시간이 있고 당신이 한 것을 내 친구, 가족, 이웃들과 할 의향이 있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원거리에서도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지 않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하고요. 초보든 베테랑이든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효과가 있어야 해요.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당신이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도 있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한 것을 나도 내 친구, 가족, 이웃들과 할 의향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제3자 도구가 바로 이렇게 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희가 회사로서 제3자 도구 시스템과 자기 개발, 즉 메신저를 위한 행복에 초점을 두는 이유입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제3자 도구들을 봐주세요. 소개, 즉 제품 소개가 잘 되도록 분리했는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온갖 교육 과정도 있어요. 트레이닝을 받는데 전부 제3자 도구를 통해서 받습니다. CD에 담은 완전히 새로운 킷이 있어요.
데니스 윈저 씨와 마크 스미스 씨가 만들었는데 80분으로 압축했어요. 500분 분량을 80분으로 줄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80분은 저희 플래너 킷에 대해 얘기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플래너 내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8포인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새 브랜드 파트너 교육 중에 백오피스로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들이 따라야 하는 새 브랜드 파트너 교육과 그 바퀴입니다. 이걸 따라해야 돼요. 그 다음 지역별 내용이 있고 트레이닝이 있는데 이 모두 제3자가 제공합니다.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제3자 팀이 있습니다. 네리움 팀 콜이 일요일 밤에, 본사 업데이트는 화요일에 있어요. 또 리더십 등을 위한 여러 다른 콜이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이메일이 나가고 문자 메시지도 나갑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자 메시지입니다. 지금 활동하는 모든 브랜드 파트너들 중에서 단지 52%만 본사의 문자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는 게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 시스템에 포함하지도 않고서 어떻게 새 브랜드 파트너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곧바로 비즈니스의 50%가 신장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업자들에게 화요일에는 전화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 주거든요. 또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에 월요일 정오에는 전화통화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죠. 네리움 유니버시티가 월요일 밤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본사의 업데이트 콜이 화요일에 있다는 것도 상기시켜 주고요. 시니어 디렉터 콜이 목요일에 있다는 것도 상기시켜 줍니다. 또 수요일 하루 종일 진행되는 콜, 즉 고객 유치 콜에 대해서도 상기시켜 줄 겁니다. 왜? 여러분의 그룹 전체를 여기에 올려놓지 않나요? 50, 아니 48%의 베이비 브랜드 파트너들이 이 문자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작은 일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직판업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일을 본사가 해냈습니다. 저희에게는 최상급 브랜드 도구로 이루어진 방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격조 높은 브랜딩을 보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이해 못하면서 단지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기회를 소개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트레이닝을 위한 시스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 모든 것이 다 제3자 도구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메신저를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 개발이죠. 위대한 직판 회사들이 모두 자기 개발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자기 개발을 통해 개성이 창조되거나 그 사람의 에너지 또는 오라라고 부를 수 있는 기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방에 들어왔을 때 그 공간을 환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공간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채신 적 있죠? 여러분은 밝혀주는 사람이든가 어둡게 하는 사람, 둘 중 하나입니다. 전 사람들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으로 구분해요. 주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줍니다. 어떤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죠. 저는 누가 주는 사람인지 받는 사람인지 파악해서 받는 사람들로부터는 도망칩니다. 이 사람들이 방에 들어오면 바로 느껴져요.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죽음의 사자가 행진하는 것 같아요.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저를 완전히 빨아들여 말려 죽이려는 것 같아요. 저는 주는 사람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주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승자들입니다. 자기 개발은 여러분을 주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자기 개발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자기 개발은 올바른 철학과 올바른 태도를 만들어서 성공적인 행동으로 이끕니다. 어떻게가 아니고 행동 자체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어떻게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간성, 철학,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바로 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읽는 책을 통해, 듣는 테이프를 통해, 또 어울리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행사에도 다시 참여하셔야 되는 게, 이런 내용은 다른 어디서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약 1km만 지나더라도 벌써 들은 내용의 95% 정도는 희석되고 여러분의 부정적 잠재의식이 요동을 칠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원천에 다시 연결해 버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개발이 이 재연결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행사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회사의 베테랑들은 이런 행사 내용의 3분의 2 정도는 절대 회사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고 항상 이야기할 거예요. 이건 개인으로서의 여러분에 관한 것이니 이걸 한 가지 단서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 단서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사람들을 키우고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키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에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행복이 제 생각에는 본사를 다른 모든 회사로부터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대단히 좋은 공간에 위치합니다. 훌륭한 제품이 있고 훌륭한 기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성이 동반된 정직성을 가지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면서 먼 장래를 내다보고 회사를 만들었죠. 하지만 이 행복이 바로 비밀 무기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올바른 것이고 스마트한 겁니다. 5, 60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즉 아메이 같은 회사들이 처음으로 자기 개발을 도입했던 그 시절을 상상하실 수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못 가지도록 자신들만 독점 소유했었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 자기 개발 부문을 행복의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공간은 약 20년 전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저희의 절친한 친구가 되었을 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현재 미국 긍정적 심리학 협회의 회장인데 컨퍼런스에 와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심리학을 부서진 사람을 고치는 것에서 훌륭한 사람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걸로 바꿔야 합니다. 구급차를 언덕 기슭에서 꼭대기로 끌어올리세요. 부서진 사람들은 그만 데려오고 이미 온전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더 훌륭하게 만드세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긍정적 심리학이 탄생,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심리학 책이 17권인데 이 중 16권이 부정적이고 한 권만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건 우리가 얼마나 미쳐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미친 세계를 우리들이 좋아한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긍정적 심리학에 대한 연구 논문은 50개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12,000개로 늘었죠. 현재는 대학에서도 긍정적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3월 21일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직판업계의 어느 회사가 유엔에서 이 날을 지정하는 데 동참했는지 추측해 보시겠어요? 바로 저희입니다. 굉장하죠? 굉장한 일입니다. 이 행복의 공간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직판업계에서 전례가 없고 추종을 불허합니다. 다른 어느 회사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 회사는 여러분의 회사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직판업계 역사상 가장 행복한 회사, 즉 가장 성공적인 회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봤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잘하는 건데요. 거의 눈앞에 빤히 보여서 재밌어요.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유형이에요. 이 비즈니스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일부 사람들은 도대체 나한테 어떤 떡고물이 떨어지길래 하는 식으로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시작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세상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하고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너무나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 어떻게 하면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언어는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게 해야 할 바른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아마 많은 돈도 벌게 될 테니 동시에 똑똑한 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욕심에서든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서든 원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해보세요. 해야 할 바른 일은 저희 매거진입니다. 해야 할 바른 일은 저희가 여러분과 저희 모든 고객께 드리는 웹사이트, 즉 무료로 드리는 복제된 웹사이트입니다. 이를 통해서 행복을 복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요. 저희 달라스 주재 직원들은 하루 종일 행복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 여러분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이 웹사이트 안에 매일매일 채워넣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여러분이 무료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어요. 저희는 그냥 드리고 있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더 낫게 만드니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무료로 드리는 잡지도 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드립니다. 요컨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그냥 이러한 문화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으니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행복이야말로 여러분이 재정, 인간관계, 또 건강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선도자라는 걸요. 그 밖에는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행복은 또한 내리움에서의 성공으로 이끌어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여기서 벌이는 일은 정말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대담합니다. 지금부터 수년 후에 돌아보았을 때 직판업계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온 그 무언가가 될 것임을 저는 압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직판업계에서 이렇게 하는 유일한 회사거든요. 저는 행복이 자기 개발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믿느냐 하면요. 100명의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 개발에 대해 얘기하면 이 중 한 15명 정도만 제 말을 들을 거고 나머지 85명은 그냥 무반응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직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0명한테 직판에 대해 얘기해보면 15명만 제 말을 들을 거예요. 85%는 상대 안 할 겁니다. 자기 개발을 거절하는 사람과 네트워크 마케팅을 거절하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같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제가 자기 개발 분야 일을 했었거든요. 자기 개발의 세계에서 저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공 바늘이 15%를 절대 넘지 못했어요. 그 다음 직판업계로 옮겨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바늘이 이 15%를 지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이죠. 이번엔 행복에 대해 말해볼까요? 바늘이 그냥 움직이네요. 화목한 가족이나 부모를 만나서 그들의 자녀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고 상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자녀가 자기 개발하기를 원하세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부모나 자녀나 똑같이 부자 되는 거요? 라고 답할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행복하기 원하세요?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하고 물으면 행복한 거요? 라고 답할 거예요. 행복은 바늘을 움직입니다.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뭔가 큰 일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들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성공의 선도자이고 본사는 훌륭한 외관,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메커니즘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 유치와 유지를 기반으로 하는 훌륭한 제품과 훌륭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비즈니스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지식이 거의 없고 대단히 불안해하는 신규 사업자들을 도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신규 사업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지식을 배우는 일입니다.
지식은 그냥 배우고 쌓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저희 제품을 공유하고 기회를 나누고 제3자 도구를 나누는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교육 과정을 배워야 해요. 새 브랜드 파트너 트레이닝, 네리움 유니버시티, 킷 등등 이런 걸 배워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뭘까요?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매를 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제3자 도구로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워야 할 또 다른 것은 어떻게 더 나은 메신저가 되는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한 달에 한 번 리브 해피 매거진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죠. 저희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좋은 책 10페이지씩 읽으라고 권합니다. 하루에 좋은 책 10페이지씩 읽으세요. 이건 1년에 대략 책 12권 분량입니다. 약 3650페이지죠. 아마도 책 12권에서 15권 사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철학과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이제 행복의 개념을 가지고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만들었어요. 신참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배운 지식을 저희 시스템에 올리는 거예요. 저희 시스템에는 제품과 기회에 대한 제3자 도구가 있고 트레이닝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제3자 도구가 있습니다. 또 자기 개발과 행복을 통해 이들을 더 나은 메신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저희가 배워서 모은 지식이에요. 이어서 이 배운 지식을 행동의 지식으로 바꾸는 큰 일을 할 차례입니다. 이게 바로 직판업계의 그랜드 캐년이라 하겠습니다. 지식과 실천 간의 차이가 바로 모든 직판업계의 가장 큰 간격입니다. 그 차이를 보신 적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 즉 배운 지식과 행동 지식 간의 가장 큰 격차 말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신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컨퍼런스 폐막 연설을 한 게 라스베가스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여러분과 신참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참들에게 여기 내 리스트를 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잠재 고객 유치를 위한 모든 도구들과 테이프들이 있고 기회 공유를 위한 도구들, 또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입니다. 이 모두를 일일이 설명해주고 모든 도구를 가리키면 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은 제3자 도구로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은 신규 사업자들에게 그 시스템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 큰 차이는 여러분이 이 세 사람들을 영입할 때입니다. 첫 번째 10명한테 어떻게 해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서서 세 사람이 배운 지식이 행동 지식으로 연결되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바로 여기에 모든 비즈니스가 있다는 걸요. 이런 세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비즈니스의 80%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의 80%를 가능해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정적 잠재의식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나서서 이 신규 사업자들의 친구, 가족, 이웃이 되어 이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기회에 대한 재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나서서 도와주면 여러분 성공의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사회와 조직들에서는 신참이 신참을 교육시킵니다. 멍청이가 더한 멍청이를 교육시키는 거죠. 이건 들은 중 제일 멍청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진짜로 멍청하고 더 멍청한 사람들한테 맡길 건가요? 이 사람들을 얕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실제로 멍청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비즈니스에서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더 빨리 가려면 천천히 가라는 겁니다. 본사는 더 빨리 가기 위해 천천히 시작했고 유기적으로 구축되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모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이비 브랜드 파트너. 불안감은 가장 크고 지식은 제일 적은 이 사람들이 우리 매출의 80%를 창출하지만 부정적 잠재의식의 공격을 끝없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가야 할 방향만 가리키시겠어요? 아니면 직접 나서서 처음에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 차이는 엄청나요. 전자의 경우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방금 제가 설명드린 상황에 그냥 내맡기고 있는 겁니다. 좋지 않아요. 후자의 경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조직을 위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쪽에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심층적으로 작용할까요? 어느 쪽이 더 탄탄할까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빨리 가기 위해 천천히 가는 길을 택하고 베이비 브랜드 파트너의 손을 잡아주며 이들이 부정적인 길을 헤쳐나가고 거절을 감당해내고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들에 대처하도록 도와준다면, 이들을 위해 함께 해준다면 이 비즈니스에 엄청난 차이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뛰어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서 제가 정말 아끼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여는 월요일 네리움 유니버시티입니다. 네리움 유니버시티 파티는 월요일 저녁에 있어요. 비공식적 자리로서 누군가의 집에 모여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면서 어울리는 건데 저희가 하는 최고로 유익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잘 알게 되고 함께 앉아 네리움 유니버시티 비디오를 보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 배우는 거죠. 월요일 밤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팀과 함께 모이는 네리움 유니버시티 모임에 가보시면 정말 괜찮고 재미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보세요. 그 모임에 온 새 베이비 브랜드 파트너들을 관찰해보세요. 그들을 지켜보세요. 그들 중 반 이상이 매번 백오피스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들어오겠다고 결정을 한 사람인데도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월요일 저녁에 아마도 멀리 떨어진 직장에서 일을 끝내고 귀가했다가 다른 사람 집에서 열리는 이 월요일 밤 네리움 유니버시티에 참석하려고 또다시 운전해서 왔을 거예요. 근데도 백오피스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조정석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면서 비행기를 몰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지식을 얻으라고, 배우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간단히 중복 가능한, 복제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아주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사용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서서 새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행동의 지식을 쌓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묻습니다. 정보 기술이 삶에 대한 답이라면 오늘날 건강에 대한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한데 왜 더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웹MD 사이트에 한번 가보세요. 질문을 입력하면 10년 전에 도서관에서 이틀 걸려 찾았던 내용을 단 10분 만에 찾게 됩니다. 건강, 재정, 인간관계에 대한 정보 기술은 지난 10년간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정보가 손끝만 움직이면 바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건강, 인간관계, 재정 자체는 지난 10년간 훨씬 더 악화되었어요. 제2형 당뇨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비만도 엄청 늘었죠. 인간관계, 가족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재정 역시 무너졌죠. 만일 정보기술이 답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정보기술이 그 답이라면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에게 가서 자, 여기 알코올 중독자 협회에서 만든 CD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축하합니다. 이제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정보 기술도 줘야겠지만
그 사람이 속하는 환경과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원치 않는 것을 그만 원하세요. 이 비즈니스를 정보 기술로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게는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0%를 환수해서 정보 기술에 투자해 훌륭한 회사를 키울 겁니다. 여러분은 이 비즈니스가 환경과 제휴 관계를 통해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환경적 제휴를 그만 피하세요. 아셨죠? 월요일의 트레이닝 파티는 환경적 제휴입니다. 시장 파티도 환경적 제휴입니다. 실제 결과도, 지역적 모임도, 본사 이벤트도 다 환경적 제휴입니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관계 형성이고 문화입니다. 정보기술을 몰아가는 것은 우리의 DNA입니다. 정보기술은 저희 시스템입니다. 저희에게는 정보기술, CD, 매거진 같은 제3자 도구가 있습니다. 트레이닝 트리도 있고 새 브랜드 파트너 트레이닝 정보기술도 있어요. 이 정보기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갖추었죠. 하지만 이게 여기에요 하면서 가리키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완전히 몰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냥 모집만 하는 것이 아닌 스폰서하는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모집하는 것과 누군가를 스폰서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모집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데리고 오는 겁니다. 스폰서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제품 소개를 도와주는 거예요. 트레이닝 과정도 같이 하고 질문에 답해주는 겁니다. 더 빨리 가도록 같이 천천히 가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두 가지 조직이 있어요. 하나는 정보기술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이 정보기술과 더불어 환경적 제휴를 사용하는 그룹입니다. 이 두 번째 조직이 첫 번째 조직을 매번 격파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두 번째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왜 환경적 제휴를 피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원치 않는 것을 원하는 걸 그만두세요. 환경적 제휴를 수용해서 학습된 지식을 갖춘 다음 이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없고 불안감은 높은 베이비 브랜드 파트너가 이런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 테이프에서 학습된 지식에서 행동의 지식으로 옮기는 최대의 간극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이유죠. 부정적 잠재의식을 지닌 사람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기겁하고 무서워서 그냥 떠나버릴 겁니다. 이 비즈니스를 안 할 거예요. 제가 이 두려움의 안전지대를 떠나기 위해 뭘 했는지 늘 들려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례식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 평균 10명 정도만 온다는 거였어요. 그럼 정말 속상하겠죠? 평생 훌륭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내 장례식에 와서 겨우 10명만 올다니요. 물론 실제로는 여러분 자신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니 상관없겠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상관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 내 장례식에서는 10명 넘게 울 거야 하면서 저는 그 글을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또 만일 입관하는 날 비가 오면 초대받은 사람들 중 거의 반수는 아예 참석 안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아니 잠깐, 그럼 내가 매장되는 날의 날씨가 내 인생을 산 방식보다 더 중요하단 겁니까? 세상에, 한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내 장례식에서 겨우 10명만 울고 매장날 비가 오면 그중 거의 절반은 아예 참석을 안 한다니. 이제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전혀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호련히 학습된 지식에서 행동의 지식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규 사업자가 학습된 지식에서 행동의 지식으로 옮겨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정말 멋진 일인데요. 첫 6개월 동안 그 신규 사업자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작은 일들을 하면서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전혀 못 느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합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계속 하라고 말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이런 똑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할 겁니다. 저희는 이걸 일상의 달인이 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과정을 유지하세요. 몇 가지 작은 일을 계속해서 아주 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킷을 가지고 계시죠? 저희 킷은 직판업계 최고의 킷, 최고로 브랜드화된 킷입니다. 누구나 저희 킷을 보면 와, 정말 이 회사 진짜네? 라고 할 겁니다. 저희 킷을 보시면 여기 이 CD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마크와 데니스가 80분 동안 여러분께 얘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두 사람이 여러분께 비밀을 알려드릴 것이고 새 베이비 브랜드 파트너는 이 비밀을 습득할 겁니다. 이걸 학습된 지식이라 합니다. 정보 기술이라고 하죠. 신규 사업자들에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 CD를 일상 속에서 차 타고 가면서 들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들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 학습된 지식을 행동의 지식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더라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크게 성공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 CD를 들어야 합니다. CD를 단 한 번 듣고 그만두면 안 돼요. 타드 케이힐 씨가 제 테이프를 듣는다고 말한 거 들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타드 씨.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요지는 무엇이든 단 한 번만 듣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듣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빨리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죠. 학습된 지식, 행동의 지식, 이미 들었던 것을 다시 들어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책을 읽고 나서는 접어둡니다. 일상생활을 살다가 1년 후에 다시 그 책을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의 행동을 바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지식과 행동을 배우는 겁니다. 똑같은 학습된 지식으로 되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다시 행동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한 단계 올라갑니다. 행동을 배우고 행동의 지식을 배우고 피차 무관하게 작용하는 지식을 배우세요. 학습된 지식만으로는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행동의 지식만 가지고도 정상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킷 안에 들어있는 CD를 들으세요. 일주일 정도 들으셔야 할 겁니다. 나중에 이 CD를 다시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새 베이비 브랜드 파트너와 함께 앉아서 이 점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 내용을 숙지할 때까지 들어야 돼요. 새 브랜드 파트너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레이닝도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50만 달러를 주고 프랜차이즈를 샀다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에 출근하겠죠? 학습된 지식, 행동의 지식, 학습된 지식, 행동의 지식, 학습된 지식, 행동의 지식.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50만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의 5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 모든 작은 일들을 하면서 전혀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오랜 기간 결국 일상을 통달해 복합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하라고 요청하는 이 모든 작은 일들은 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지 않아요. 또 이걸 하지 않더라도 실패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간의 차이는 정말 사소합니다. 또 혼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규 사업자들에게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해야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한다는 걸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제3자를 통해 시스템을 추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 자기 개발을 추구하면서 복제하는 겁니다. 이때 학습된 지식, 행동의 지식, 학습된 지식, 행동의 지식, 학습된 지식, 행동의 지식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에 대한 무언가가
여러분의 기운, 여러분의 자신감, 여러분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뭔가가 있어 라고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학습된 지식, 행동의 지식, 학습된 지식, 행동의 지식, 학습된 지식, 행동의 지식을 계속 오래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어 할 만큼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확 달라지면서 이번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1번, 5번, 25번 라인을 지나서 125번, 625번 라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학습된 지식을 가르치는 지식으로 곧바로 바꿀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고 애쓰죠. 학습된 지식, 행동의 지식, 이렇게 계속 오래 반복해야만 따라할 가치가 있는 이 지식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고 이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또한 인생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방식이죠. 직판업에서 우리의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비즈니스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성공하려는 자세로 행사나 모임에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 베이비 브랜드 파트너들이 들어오면 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나가게 밀어줍니다. 다시 더 슬라이트 엣지로 돌아가 보자면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할 때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는 작은 일들을 계속 장기간 해서 결국 비즈니스로 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저 자신,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이 사람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투자 수익은 무엇일까? 이 사람을 어떻게 모집인해서 스폰서로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제일 큰 문제는 이 사람들에 대해 잘못된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학습 커브를 다시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책을 쓸 것인가 고민하려 합니다. 저는 더 슬라이트 엣지 책을 써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전 이 책을 최대의 불공평한 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단지 제가 이 책을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모두 제가 스스로에 대한 홍보를 힘들어한다는 것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 우리가 가진 최대의 불공평한 이점 한 가지는 모든 킷에 이 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을 통해 여러분은 이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는데 그런 철학은 비즈니스 학교에서는 못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 철학은 대학원에서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 철학은 독립계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종류의 철학도 아니에요. 독립계약자들은 어느 누구도 보고 있지 않은 그런 순간에 작은 일들을 스스로 수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책에는 7가지 원칙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원칙들을 설명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 7가지 원칙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성공할 겁니다. 직판업계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7가지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맨 처음 2가지는 함께 갑니다. 우선 참석해야 합니다. 꾸준히 참석해야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 좋아하는 스토리는 제 딸에 대한 얘기입니다. 딸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성적이 올 A였고 미국 최고 대학 중 하나인 플로리다 유니버시티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자랑이 좀 심한가요? 잊지 못하는 기억은 딸의 오리엔테이션에 갔을 때 학생처장이 나와서 신입생이 6,700명이라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이 학생들의 평균 GPA가 4.0, SAT는 상위 90%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앉아서 듣고 있는데 그는 이 학생들이 최고 중에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딸이 내가 어떻게 이런 애들하고 경쟁하지?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 최고 상위권 학생이었다가
대학 와서는 평균으로 전락해버렸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딸이 어떻게 경쟁해요? 라고 묻길래 전 이때까지 쉬었잖아. 지금부터도 그냥 참석해서 꾸준히만 하면 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묻겠죠? 모든 수업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해라. 그 다음엔 여학생 클럽 활동에 다시 참여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죠. 사실 저도 남학생 클럽 활동을 했었으니까요. 이 아빠는 클럽의 회장이었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는 온갖 멍청한 짓을 해봐도 괜찮다. 다만 나한테 얘기하지만 말아라. 그랬죠.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그때 한 일을 가지고 제 딸을 벌주지 마세요. 제 딸을 이용해서 저를 벌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준히 하는 겁니다. 트레이닝 말입니다. 제 딸의 경우는 수업에 들어가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었죠. 한 3주 지났는데 딸이 전화로 이러는 거예요. 강의에 갔는데 400, 500명이던 애들이 이제 100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아직 시험도 안 쳤는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얘들은 자기 고등학교에서 최고 우등생들이었어요. 최고 중 최고의 학생들이었죠. 그러다가 기존 구조를 떠났죠. 막상 자신들을 감싸고 있던 구조를 떠나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니까 실패를 한 겁니다. 제 딸은 4년 후에 미국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를 장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더 스마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이 어떻게를 어떻게 할지를 알았던 거죠. 이 비즈니스에서의 성공 방법은 쉽습니다. 저희의 8포인트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하기 쉽죠? 여러분, 또 이 신참들이 하루에 8포인트를 얻으면 일주일에 40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5일이 걸려요. 주말을 빼고. 우선 첫 15포인트는 시스템에 들어오면 그냥 주어집니다. 시간이 전혀 안 걸리죠.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이뤄주는 대신 여러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필요 없는 방송을 보는 대신 트레이닝 비디오를 보세요. 쓸데없는 잡지를 읽는 대신 뭔가 좋은 걸 읽으세요. 이건 여러분의 에너지 방향을 새로 잡는 겁니다. 그게 다